예전 영광군 현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신분도 좋아 마을 처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양반집 교슈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 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여인은 미모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기녀였는데 둘은 서로 사랑하여 어느덧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우려한 선비는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죠. 하지만 애틋하던 둘의 사이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선비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둘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죠. 내 나중에 꼭 큰 사람이 되어 너를 찾아오겠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고 기다리거라. 소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몸을 허락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상궁, 늦더라도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선비가 떠난 뒤 기녀는 선비와 약속한 대로 정절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기녀 일을 했기에 그녀에게 하룻밤을 청하는 수많은 남자들을 멀리하고 말이죠.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한 번의 기별도 없던 선비가 영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기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마치 넝마를 주워 입은 듯한 거짓골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 거리를 걷고 있던 기녀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는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내가 아는 자네가 맞는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집으로 가세. 내 딸년이 10년 동안 자네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네. 선비는 오자마자 기녀의 어머니에게 떠밀려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꿈에도 그리던 그녀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선비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안기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궁,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소저 이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데 말 타고 금이환영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몰골로 나타나길 바란 것은 아닙니다. 소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정말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에이그 이년아, 아프면 약방에 가서 맥이나 짚던가? 어머니는 기녀의 슬픈 목소리에 성을 내고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그동안 어찌 지냈는가? 어찌 지냈길래 이리 거지 꼴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내 한마디 더 하겠네? 우리 딸이 자네의 이런 꼴을 보려고 10년간 절개를 지킨 줄 아는가? 왜 이제야 이런 몰골을 하고 내 딸을 찾아왔단 말인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내 빼고는 이리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다니? 내 딸의 인생 어찌할 건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리 다그친다고 뭐가 됩니까? 에이그, 저녀는 누굴 닮았길래 저리 눈을 부라리며 대드는지. 꼭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머리하고는. 기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는 선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선비에게 대접했죠. 며칠을 굶었던 것인지 선비는 두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걸스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말할 힘이 난 것인지 선비는 그동안에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합격한 후에 따님을 데리러 말 타고 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죠. 한데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집안의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리 거짓골을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녀의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망한 건 망한 거고. 그래, 자네는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뭔 일이라도 해서 우리 딸을 데려가야 하지 않겠나? 그건 차차 알아봐야겠죠. 혹시 또 다시 빌어먹고 다닐 것은 아닐 테지? 어머니, 왜 남 맘속에 있는 말도 못하니? 나도 내 낭구님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어미라 그런지 10년 동안 이 꼴을 보려고 정절을 지킨 내 딸년이 더 불쌍하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나는 거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요? 이제라도 생사를 알았으니 더 이상 맘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좋기만 한데. 연병, 눈으로 콩을 까 잡수셨나? 콩각지가 껴도 단단히 끼었구나. 기녀의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는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녀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이따 밤에 관청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술 시중을 들기로 하였는데 저를 따라 가심이 어떠한지요?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행색으로 어찌 그곳을 드나든단 말이오. 오히려 당신을 욕보이는 지신이 거절하겠소. 하지만 기녀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선비가 끝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인들과 나란히 서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하면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녀는 한사코 거절하는 선비를 데리고는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문지기들은 선비가 기녀를 모시는 하인인 줄 알고 들여보내 주었고, 선비는 기녀가 술시중을 드는 동안 하인들 틈에 서 있었죠. 선비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줄 착각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 많은 기녀들을 끼고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 마누라하고 한 시즌도 못하는 놈이 뚫린 입이라고 막 씨부리는구먼. 뭐요? 지가 하는 거 봤나요? 봤어요? 어느덧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 술에 거나하게 취한 현감이 옆에 앉은 기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그동안 생각 좀 해봤느냐? 내 하룻밤 수청을 들면 너를 첩으로 삼겠다는 제안 말이다. 그리하면 내 평생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현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에 그놈 말이냐? 넌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이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됐다. 오지도 않을 그놈은 있고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밤새도록 놀아보자꾸나. 싫습니다. 싫어? 아니 인연이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주제를 망각하고 어찌 이 고을 현감에게 기어오르려는 것이냐? 현감은 기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녀는 잡은 손을 뿌리치려 하였지만 힘이 센 사내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리하더니 현감은 기녀를 자신의 쪽으로 당겨와라 가놨습니다. 기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쳤고 그러다가 그만 옆에 있던 술을 엎고 말았죠. 내년이 이 술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느냐? 내년이 한 달 동안 일해도 한 잔의 값도 못 치르는 귀한 술이란 말이다. 현감은 그리 말하면서 기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엎어져 있는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죠. 얼굴이 이뻐서 그동안 내 참아줬더니 이리 기고만장해졌구나. 이 몹쓸 영 같으니라고. 여봐라. 내 나으리. 인연을 데려가 세신시키고는 방에 데려다 놓도록 하거라. 내 오늘 꼭 일을 치르고야 말겠다. 현감의 명령에 하인 둘이 와서 기녀를 데리고 가려던 찰나. 어허,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미쳐 날뛰는 자가 여기 있구나. 세상에 없어져야 할 버러지 같은 놈. 아니지. 너 같은 놈이 있으니 나 같은 놈도 먹고 사는 것이려나? 거짓골을 한 선비가 앞에 나타나 뒷짐을 지고는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현감은 어이가 없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죠. 내가 술을 너무 마셨나? 이제 하다하다 거지 놈까지 나를 훈계하는 헛것을 보니 말이야. 이보게나 내 앞에 있는 거지 놈이 진짜가 맞는가? 헛개비 아닌가? 어이없어 하는 현감에게 옆에 있던 하인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송구스럽지만 살아있는 거지 새끼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선비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거지 새끼라니? 이 어사님한테 거지 새끼라니? 보아하니 작은 입이 불만이어서 나한테 입 좀 찢어달라고 하는 말이렸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고는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나 주의를 애웠었습니다. 너희 아전놈들의 농단으로 피폐함이 극에 달하였도다. 공궁하고 병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을 귀로 틀어막고 이리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여봐라. 네! 신문은 이따 진행할 테니 눈앞에 보이는 이 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어사는 그리 말하고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던 기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기다렸느냐? 고생 많았다. 어찌 저까지 감쪽같이 속이신답니까? 제가 난구님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압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기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차비를 불러 기녀를 방에 들이라 하였습니다. 차비의 부름에 기녀는 기쁜 마음으로 어사의 방으로 향했죠. 그러자 기뻐하며 수청을 들러 들어간 그녀를 본 다른 기녀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전현, 저거 완전 내숭이었어. 못생긴 나리들이 수청 들라 할 때는 수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젊고 잘생긴 어사가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쁜 표정으로 들어가는 거 봐. 왜? 질투나시오. 언니도 마찬가지일 거요. 언니라고 안 그러겠수? 나라도 저리 잘생긴 나리가 수청 들라고 하면 하루, 아니 평생을 수청만 들고 살겠구만요?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마셔요.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10년 동안 못 나누었던 사랑을 밤새도록 나누었습니다. 새벽 닭이 우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이상 야담 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